저는 국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신민구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공기와 눈에 띄게 높아진 하늘이 어느새 만연한 과일을 알리는 10월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겨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에도 크고 작은 행사와 민생 현장을 돌아보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실 NCG 축제로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안전한 행사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적으로 축제는 끝났지만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축제장 일대를 장시간 국악곡과 구절초 등 경관과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신민구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기에는 안건심사와 함께 군정 질문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회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그동안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한 해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민들의 관심 사항과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바람직한 군정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 원활하게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 명령이 약해지고 심혈관이 왕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각종 연휴와 추수의 계절이 맞물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외출 시 가벼운 외투 잘 챙겨서 체온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본회의를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3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332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임실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10월 16일 정일윤 의원의 두 분 의원의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9월 25일 김왕중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청년 음식 판매 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7일 정일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월 13일 이성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12일 제3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의안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였고 10월 16일 임실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임실근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군정질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동의 안건을 위하여 2023년 12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결심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록 서명행 의원 성임권을 상정합니다. 해록 서명 의원은 임실근의회 회기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록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정규 의원과 정칠성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임실근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차 정례 회기 중 임실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한 7명의 의원을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정례되는 날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회권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질문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 질문을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없거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시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시민군님께서는 본 질문 시에는 착석하셨다가 답변 요구 시에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 질문에 따른 답변 종료 시까지 그대로 답변대에 답변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보충 질문 답변까지 모두 끝나면 돌아가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전과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군정 질문하신 의원님은 정일용 의원님, 장종미 의원님, 김항중 의원님, 정치력수 의원님 이렇게 네 분 의원님으로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331회 임시회에서 진행한 5분 발언의 연장선으로 임실군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과 향후 활용 방안 등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보호 여성은 물론
일반 여성의 복지 요구에 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회관 사업 운영, 평생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관련 정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국제적인 여성 정책의 변화에 부응하여 남녀 고용평등법을 시작으로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정책 기본교육 등을 수립, 여성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성평등 구현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거점 시설인 여성회관의 필요성 역시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임실군의 여성 인구는 12,688명으로 임실군 전체 인구 약 49%에 달합니다. 임실군에는 현재 13개 여성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1,3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 여성회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여성교육장을 시작으로 장수군 여성청소년 문화센터까지 임실군을 제외하고는 전 시군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명칭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교육문화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총 24개소 기관이 그 이름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아 남성과 아동,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담당하여 여성회관을 토대로 한 문제를 해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여성회관이 건립된다면 평생교육기능, 복지 전달체계 기능, 자원봉사 기능을 통합할 수 있고 주민과의 파트너십은 물론 뇌적 자원의 개발과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가 주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기관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라북도 내에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여성회관 건립을 통해 임실군이 여성 친화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장 건물을 신축하여 명실상부한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어렵다면 관내 어느 곳이더라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시급히 마련하여 임실군 여성복지 향상과 나아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 본 의원이 제안했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3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주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천만승이 국가국과 함께한 임실 엔치 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역대 최고로 55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지금도 치즈 테마파크에
연일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물과도 같은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치지 테마파크에 이어 옥정호를 전국적인 수변 생태 관광지로 개발하고 오수 의견 관광지, 성수산, 사선대 등 지역 특화 자원을 연계한 명품 관광 벨트 구축으로 천만 관광 임시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군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일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일륜 부의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륜 부의장님께서 임시군 여성에 관한 건립에 대한 계획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일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현대사회에는 여성의 역할과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과 여성 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성 또한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20년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 지원 정책과 청소년 육성을 전담하는 여성 청소년과를 신설한 바 있으며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 취업 지원, 건전한 여가 선영을 위한 평생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여성정책 수립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일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국가 경기 침체로 금년도와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상당폭 감소하는 등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현재 여성의원 건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터미널 인근의 건립 예정인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에 여성회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문화센터를 추가 증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일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정 의원님 좌석에 차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가서 앉아 계시죠. 추가로 보충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종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민공익수당 지급 확대 건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고령화, 인구 감소,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로 하루하루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기쁨보다 깊은 시름과 한숨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농민공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보탬이 되고자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에 대한 문제로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은 지난 2018년 농민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2019년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여건에 따라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농민 공익수당 지급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자체가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한 이유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 소득 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 감소 방지는 물론 농업의 현장을 더 활력을 더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농가 경영이 점점 악화됨으로써 농민 공익수당의 확대 지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농업과 농촌에 조금이나마 활력과 생기를 돋우기 위해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자체별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급액은 대부분 가구당 연 6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는 1인 가구에는 80만 원을 지급하고 2인 가구 이상에서는 90만 원, 3인 가구는 135만 원, 4인 가구는 180만 원으로 인당 45만 원씩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2022년 대비 10만 원 상향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농업,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같은 금액인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조례 개정 없이는 지원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에서 예산 확대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황을 잘 모르시는 국민분들은 의회에서 확대된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지원 금액 확대가 어려운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행정에서는 전라북도 조례 개정 건의와 다각도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농민 공익수당 금액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의 의원 전원도 임실 농민들을 위한 농민 공익수당 금액 확대를 염원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농민 공익수당 금액 및 지원 대상 확대에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종민 의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민 의원님께서는 농민 공익수당 금액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40%, 군비 60% 지원으로 33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5,567농가에 농어당 6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자부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농업인 소득 보존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의 확대 지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우리군 치지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된 도시군 정책협의회 시 김관영 도지사님께 농가당 60만 원에 머물고 있는 농민수당을 8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도비 증액을 건의하였으나 재반 여건상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농민공익수당은 전라북도 조례에서 지원 대상과 지급액, 의무이행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민공익수당을 확대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민공익수당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오는 11월 13일 개최 예정인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도비 증액을 건의하는 등 농민공익수당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보충질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군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전국 무수섭 3선의 군수님으로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임무와 역할도 클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농가를 기준으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시도,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는 농민 1인당 지급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농업인으로 확대하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성 농업인 대상 지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가구당 농업인이 2명 또는 3명일 수도 있으니 농업인 수요조사를 파악하여 확대 지급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안건을 건의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장정민 의원님께서 추가적인 보충 질문이 계셨는데 오는 11월 13일 날 시장군수 협의회 시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금액을 20만 원 더 상정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60만 원을 그대로 두고 그 농민 숫자에 따라서 늘어난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이 없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할 의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보충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농민수당 인상 부분은 농민이나 각 자치단체 장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에서 페널티 적용이라든가 14기 시군 협의회 협약 부분에 있어서 각 개별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인상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1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의 건의와 함께 우리 그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건의안 촉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민간을 대표할 수 있는 의장단과 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동시에 김관영 도지사께 도래 제정과 함께 건의를 촉구하신다라고 하면 그 도지사님께서나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하에 더 강력하게 좀 제안 드릴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농민공익수당은 우리 전라북도와 시장군수 그 협의가 옛날에 송환희 지사 때 이루어졌었는데 도비 40%, 시군비 60%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14기 시장군수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설령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심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가 돼야 합니다. 또 보충질의 의원이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 보충질의 하실 때 본인 성함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A입니다. 다음은 김항종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출생아 수 감소, 청년 인구 이탈,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 소멸을 막고 인구 유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를 활용한 외국인 이민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임실군의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듣고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자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향사랑 기부제로 운영하여 243개 시군 중 모금액 1위를 달성하였고 기부자들에게 새 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국의 제도 및 선진 정책 도입은 이미 검증된 성공 사례를 토대로 바로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계기를 보여주었으며 고향 납세제 외에도 성공적인 정책 등을 꾸준히 발굴하여 임실군과 나아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제조업, 관광업 등 지방의 산업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환경 및 인구 구조로 인구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을 통해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외국인과 이민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례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과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정책은 농어촌의 계절적인 수요에 맞춰 원활한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 환경이나 임금 체불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이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군수님께는 이러한 계절 근로자 이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향후 계절 근로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임실군 인구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계절 근로자의 일시적인 수용을 넘어 근로자의 비자 연장을 통해 농가 및 중소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6개 시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법무부에서도 정식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임실군에서도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등을 위해 동사업을 공모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학중 의원님께 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중 의원님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자 방지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에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236세대가 있고 이 중 베트남 결혼 이민 가정은 121세대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결혼 이민자 가족 54명을 초청하여 농가 일손을 도와줬으며 금년에는 지난 3월 3일 베트남 뚜앵광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계절 근로자 MOU를 통해 뚜앵광시에서 37명을 선발하고 베트남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도 146명으로 확대하여 총 183명의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여 농가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 근로사업 활성화와 성공 정착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항공료, 숙식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여성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 오순면 금암리에 1,009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항정 의원님 말씀처럼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올해 12명의 이탈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뚜행강성 공식 초청으로 제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뚜행강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 서기와 계절 근로자 이탈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고 당 서기로부터 향후 성 차원에서 뚜행강시 인근 지역까지 계절 근로자 선발을 확대하고 심사도 강화해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뚜행강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절 근로자 관리를 강화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는 등 계절 근로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항정 의원님께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도입과 인구 정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계절 근로자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우수 인재 및 동포 가족의 정주를 유도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도내에서 김제시 고창군 등 6개 시군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내년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관내 기업별 외국 인력 수요자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우리 군 인구 정책과 연구에 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 사회 교육,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 정주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항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 의원님 보충질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임실군 의회에서도 지금 지방 소멸 위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실군 의회 2개 단체에서 용역을 통한 그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금 현재 보고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실군 의회에서도 지금 이민 정책을 충실히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국 중에서도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을 지금 다녀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이민 정책과 계절 근로자 확대 방안은 그다음에 정착 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판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국외 연수를 통한 보고회가 아마 집행부에도 전달이 될 겁니다. 이 보고회와 그다음에 연구회에서 제출된 안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 친족 그다음에 사촌 이런 그 다문화 가족들도 포함을 시켜서 계절 근로자를 유입해 가지고 비자 단기형 비자에서 좀 그래도 연장되어 있는 비자 발급이 이렇게 수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 뚜행광시에 지금 37명을 데려왔었지만은 그건 말고도 금년도에는 베트남 와 있는 가족을 이렇게 몇 명이요? 146명을 확대해서 금년에 총 183명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더 확대를 하고 또 계절 근로자도 금년에는 37명밖에 안 데리고 왔는데 내년도에도 숫자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농가 일손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흠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 22년 9월에 김관영 도지사께서 대통령께 제안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여서 작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시범 사업을 해서 100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대한민국의 모델을 창출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학, 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업 등과 함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예안대학교가 소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이. 근데 예안대학교도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유학생, 대학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원을 진입하게 되면 비자가 2년 6개월까지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 특화형 사업과 대학 활성화 그리고 임실군이 거기에 협력을 하게 된다면 저는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완성하는 데 있어서 허브 기능을 우리 임실군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그 협의해 보실 어떤 의향은 좀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예원대학교 총장이 제 방을 방문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원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예원대학교에서 임실 두곡리 역전 쪽에다가 여관을 뭐 임차를 해갖고 한 바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거 여건이 나빠갖고 도로 전부 다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대학생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주에서 거주를 하고 다니면은 아무런 우리 군에서는 그 뜻과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만일에 외국인 그 학생들을 갖다가 예원대학교 학생을 들여올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부라느니 또는 도지사를 만나갖고 외국인 학생들이 임실군에서 거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반드시 우리 군과 협조하에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런 대책을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원대학교 내에서도 현재 이 건물 내에 빈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기숙사로 좀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도에도 제안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이 여기에 같이 협력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도에서도 뭐 많은 지원을 좀 받아서 기숙형으로 좀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좀 별도의 말씀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요. 빈 공간에다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개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군청 소재지인 임실읍에 기숙사를 새로 지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로 보충기대 의원 계시면 거시기 바랍니다. 정철성 의원님 기대해 주시고요. 의석에서 보충기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실성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문화 가족의 애로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인력하고도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우리 지역의 외국에서 이민 시집을 오신 분들이 모국에 자녀들을 두고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곳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서 오고자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길래 나름대로 출입국관리소 법무소에 관리소에 연락을 해보니까 전혀 없는 게 아닌데 그 쉬운 얘기로 이제 우리 한국에 오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인정을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모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계절 근로자나 인력을 지금 데려올 때 우선순위로 좀 그런 분들을 좀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외국인 그 다문화 가정들 그 가족들을 들여오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 뚜엔광시오고 직접 이렇게 들여오는 것도 두 가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건의를 해서 동포 가족의 정주를 유도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우리 군도 도입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자 사업이 이렇게 우리 군도 도입이 가능하다 하면은 아까 우리 정실승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100%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것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잘 그 자료조사를 해야 하고 잘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고요. 그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탈률이나 아까 그러죠. 걱정했던 부분들이 해소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성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천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하여 출렁다리 개통, 의견문화제, 사선문화제, 임실엔 치즈축제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원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임실 U자형 관광벨트를 하루빨리 이루어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실 발전을 위해 쓰시고 계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원 처리 개선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편의 제공을 위해 사전 심사 청구 제도, 민원 후견인 제도, 민원 일회 방문 처리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복잡한 법정 민원이나 복합 민원의 경우 처리할 주무부서를 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정 정책에 따라 민원 처리에 적극 임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민원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민원이 누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법정 민원 처리 기간은 5일부터 최장 60일입니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처리 기간을 보면 만료 기간에 이르러서야 처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기간 단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 인원이 많은 인원을 처리하다 보니 민원 누락이 발생하여 민원인들로부터 강한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원인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을 없애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회 방문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법정 민원이나 복합 민원처럼 여러 부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어김없이 재차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답변을 들을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민원 업무를 대하는 소극성,
단편적 법 적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민 편의 증진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칠성 의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 또한 모든 민원은 법정 처리 기한보다 앞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원 행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 인허가 부서에서도 신속한 민원 처리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처리기한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접수된 유기민원 9,105건 중 80%인 7,177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했으며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유기 법정민원 처리기준 준수평가에서 전국평균 95%보다 높은 97%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기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매 분기 보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성 의원님께서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책임행정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개별 행위와 허가와 같은 복합민원 처리 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합민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으로 여러 부서가 개별 법령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민원인의 방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발행위를 전담하기 위해 2022년 건설과에 개발행위 TF팀을 신설하고 금년 1월부터 정식팀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이 있는 현장 확인으로 민원 분쟁을 해결하고 민원 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공무원들이 군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민원을 처리토록 적극 지도하고 복합민원 처리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교육을 확대하여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성 의원님 고충질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 그 민원실에 이제 복잡한 복합 민원일수록 네. 기일도 많이 걸리고 네. 서로 이렇게 서류가 부서를 돌면서 서로 이렇게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이쪽에서 저쪽 하는 과정에서 내 권한이 아니다는 등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뤄지는데 민원 서류를 민원실에 접수를 했을 당시에 그때 각 부서에 담당이 내려오게끔 해서 주무 부서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 기일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는. 근데 이제 그때 안 되고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원실에 다 부서에서 3개 부서면 3개 부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주무부서가 헌장을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몇 일까지 답을 주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민원 부서의 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 토지주택과로 소속이 안 돼 있고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민원, 특히 복합 민원이라든지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을 하여금 수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방금 정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서 정당하게 서로 이제 복잡한 것은 안 맡으려고 한 것이 또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줘서 이것이 어떻게 현재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보충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이제 악성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요. 30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 그래서 불만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불만이 쌓이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원만히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이 높아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적극 행정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법을 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1항하고 시행규칙 6조 2항에 의하면 민원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하고 민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처리 완료 예정일,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문서를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 지금 건축 민원이라든지 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민원 서류가 들어오면은 이제 복합 민원으로 처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람이 아마도 안 해요. 네. 그러나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는 민원 서류 오래 갖고 있지 말고 안 되면은 판례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거 갖고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거든요. 네. 또 그래 판례를 해버리면은 또 아마 또 들을 것입니다. 또 서류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합니다. 네. 저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할 적은 뭐 건축 허가라더니 그런 그 민원을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잘합니다. 그것을요. 그래서 저도 가급 이 민원 처리가 이렇게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주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요. 많이 해주는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임실 군민들이 민원 소리가 들으면은 특별하게 법이 저촉되지 않으면은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하나는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에 입각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매월 1회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기민원 사무 의무 단축제인데요. 임실군에서는 이걸 시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사회 내에서 행정기관의 장께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또 시행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옴부즈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힘을 빌어서 그런 민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담당 공무원이 민원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악성 민원. 그 악성 민원에 관한 부분은 이런 민간 기관 단체를 활용해서 사회적 평판이라든가 지역사회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좀 공유를 하면서 그 악성 민원을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의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군수님께서도 행정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적절한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한다더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토론도 하고 유도를 하겠지만은 나머지는 이제 뭐 부군수라더니 요새는 국장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야겠죠. 그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보충 기할 의원 계시면 거스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임시군의회 회기칙 제15조 규정에 거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